세계문화유산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는 글로벌 시대일수록 풍수지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과 조선 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지만 이걸 제대로 알리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풍수지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우리의 풍수지리는 땅을 알고 이 땅의 장점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단점은 개선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문화유산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TV평생대학 이번 주는 김두규의 풍수 이야기로 우리의 숨겨진 문화유산, 풍수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역시 우석대학교의 김두규 교수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두규의 풍수 이야기, 어제는 저희가 조상들의 국토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제 내용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그 풍수지와 우리 국토관을 말씀드렸는데 국토관이라는 것이 그냥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국민이 어떻게 그 국토관을 수용하느냐, 만들어가느냐, 즉 그 나라의 민족의 어떤 그 방향이랄까, 이걸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그 우리나라 고려와 조선, 그리고 일본, 중국의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죠. 우리 조선의 경우에는 풍수에서 말하는 청룡백구 주작 현무, 사신을, 사방을 감싸는 산으로 상징을 했죠. 그래서 그 산 속에 가만히 온둔하는 대표적인 게 진짜 한양이죠. 북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으로 감싸는 그 속에 있었는데, 반면에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 청룡을 강으로 상징하고 백호를 큰 길로 상징하고 주작을 연못으로 상징합니다. 큰 연못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배가 드나들 수 있고 큰 수레가 드나들면서 어떻게 해요? 물류나 인적 왕래가 빈번해지죠. 더 생동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훗날 보면은 그 국가의 운명을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풍수가 존재하는 국토관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의 국토관은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풍수적으로 정말 세계 한 가운데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백호로는 중국, 인도가 왼쪽을 감싸고 있고 청룡으로는 일본, 아메리카 대륙이 좌청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싸는 속에 우리는 꽃으로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런 꽃에 해당되는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문화의 정수, 문화국가 이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어제 이제 그 강의에 주된 핵심이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국토관이 달라지고요. 한 나라의 국토관에 따라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의 이슈들이 좀 달라진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나라 정말 세계 중심에서 꽃으로 피어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풍수와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어떤 그렇습니다. 그 풍수의 역사, 한반도 수용 역사가 신라 말부터 고려, 조선,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풍수에서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수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간과 자연과의 어떤 그 공존을 모색하는, 자연이 항상 우리에게 뭐랄까 호의적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연이 우리에게 때로는 불리한, 불편함을 줄 수 있고, 그럴 때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하는 과정 속에서 이 타협의 그 타협책 이런 것이 뭐 연못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무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문화유산이죠. 그래서 그 우리 오래된 문화유산 중에서는 풍수지리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바야흐로 또 휴가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어두면은 이야기거리도 한결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유산 속에 숨겨져 있는 풍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그 풍수지리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왜 그러한 바탕에서 문화유산이 형성되는가 이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산을 하나 보고 계시는데요.
토지를 한번 보세요. 흑산인가 바위산인가? 바위산이죠? 그냥 가파르죠? 그리고 사이사이 어떻습니까? 골이 많이 져 있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그냥 기부하겠다, 공짜로 주겠다. 그럼 여러분이 갖고서 뭘로 쓰시겠습니까, 이걸? 저기에 조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목장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다못해 전원주택을 질 수 있을까? 묘지를 쓸 수 있을까? 전혀 쓸 수가 없죠. 여러분에게 저걸 주어봤자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 산들은 저와 같이 척박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땅은 버려야 할까요? 풍수는 모든 땅을 쓸모있게 만드는 그런 지혜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이제 약 20년 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 보면 대충 저 학생은 어떤데 재능 있겠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국어, 영어, 수학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양한 그 재능이 있는데 그걸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사장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이긴 좋은 땅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땅은 어떤 데 쓸모가 있을까? 근데 쓸모가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럴까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를 그대로 바위산이기 때문에 방류합니다. 또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게 바위산이기 때문에 이 바위산은 물을 머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굉장히 조열하겠죠. 비가 오면 큰 물이 나게 되겠고 가뭄이 들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조열한 땅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저런 곳에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지면 한 3년 농사 지면 쪽박 차고 나올 땅입니다. 왜? 농사가 잘 안 되잖아요.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난한 땅이 됩니다. 그러면 저런 땅이 우리에게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런 땅 버려야 하느냐? 자, 그럼 어떤 땅으로 썼는가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 바위로 된 이 산 앞에 건물이 뭐 울긋불긋하게 좀 이상하죠? 이 바위산 자체가 어떻습니까? 단정한 모습이 아니죠? 닮았죠? 저희 어떤 건물일까요? 꿈의 궁전, 그린파크. 일종의 모텔인데 러브장입니다. 즉 저런 곳은 사람이 살기 부적절한 터이면서 또 심리적으로 안정된 땅은 아닙니다. 저런 곳은 일종의 잠깐 지나가는 곳, 쉬었다 가는 곳, 유원지, 러브장 개념이죠. 즉 저런 땅은 유원지나 러브장 들어서 적절하다. 이게 이제 풍수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즉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개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찾아내서 그걸 발굴시켜서 자꾸 이렇게 키워주는 거, 그게 교육자라고 한다면 진정한 풍수는 그 땅, 여러 땅들이 있을 때 그 땅들의 특징이랄까, 어떤 그 잠재력, 이것을 발굴해내서 그걸 활용하는 것이죠. 그럼 자, 여러분들 풍수하면 명당을 찾아서 묘지 쓰는 것, 혹은 명당에 집 짓고 사서 부자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사람이 살아야 할 집터가 있고 또 묘지로 써야 할 터가 있고 유원지로 적절한 터가 있겠고 그게 다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하나 보실까요? 여름 휴가철에 가보고 싶사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곳이 경상북도 저쪽 북부입니다. 거기는 인구도 많지 않고 개발이 덜 돼서 참 그 자연의 산천의 그 뭐랄까 원초적인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인데 청량산 아래 청량사라는 절입니다. 근데 전부 주변이 뒤에 바위산이죠. 굉장히 높습니다. 저런데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저게 한 8분흥선에 있는, 그래서 올라가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특히 밤에 가면은요, 사방의 산들이 전부 감싸고 주변에 바위만 있기 때문에 하늘에 별만 보여요. 바로 그리 가면 하늘로 올라갈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저런데 일반 사람이 집을 짓거나 학교를 짓거나 저기 아까 말씀한 뭐 모텔을 짓거나 할 수 없겠죠. 올 수도 없겠죠. 그러면 저런 터는 어떤 터가 좋을까? 바로 저런 곳에서 가면 왠지 큰 자연 앞에, 큰 바위 앞에서 인간이 하찮음을 느끼죠. 저기서 인간의 진지함이 무언가, 이런 도를 닦는. 저게 절이 되는데, 절 위에도 뭐 저기 교회가 들어서도 상관이 없겠고, 종교적인 터로 아주 적절한 터가 되는 것이죠. 즉, 저러한 곳은 그 스님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터가 되려면 교회나 그 절터로서 주변에 바위가 있어야 한다. 이제 교회나 절이 어느 정도 크게 돼버리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초기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터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것이죠.